해서 이걸 북측에 인계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네. 이게 북한군 소속 수산감독대 선박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약간 선박들 감시하는 그런 이제 선박이었던 거고요. 선원 4명 모두 근무복 형태, 일종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선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이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 어선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관총 한 10여 발 발사를 해서 경고 사격을 이제 했고,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일단 멈췄다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기관이 고장이 좀 나 있었고 이제 북한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이 돼서 네. 이렇게 되돌려 보낸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이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는데 이제 링링에 이어서 타파에 이어서 18호 태풍이 또 올라올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개천절 태풍이 또 혹시 올라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네. 좀 현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청이 오늘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25일 오후 3시쯤에 이 괌 동남동 쪽 900여 킬로미터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오늘 오전 9시 이제 괌 그 남동부 약 400킬로미터 해상에 지금 자리를 지금 잡은 상태인데 이게 태풍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8호 태풍 미탁이 이제 되는 거고요. 미탁이요? 네, 네. 이 이름이 좀 특이하죠.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여성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지금 구체적인 경로를 특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주말 지나면서 한반도하고 일본 쪽으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없잖아 있다. 이런 네. 얘기고요. 만약에 이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1959년 이후 처음으로 한 해 7개의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상황이 예. 된다고 합니다. 가을 네. 들어서도 태풍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강원 지역에 워낙 이제 그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산악 지역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망이 추가로 설치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산림 내 지표면으로부터 지상 한 1.5m 정도 사이, 그 사이 생물이 영향을 받는 기상 조건을 관측하는 장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강수량, 기온,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확인을 해서 예보 기능을 좀 해주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뭐 우리 이 국민들이 산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또 산림 휴양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최근에는 또 산악 레저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산악 기상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인 그런 네. 그 장비들이고요. 지금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한 263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강원 지역에 69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다 그럽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산악에서 발생하는 여러 뭐 사고들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그 건데요. 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한 420개소 정도로 확충을 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이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130개소를 목표로 지금 한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이 산악 기상 맞춤형 서비스를 좀 제공한다라는 취지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좀 잘 들어주셔야 되겠는데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내일부터 오른다고요? 네, 뭐 이미 예고된 일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이제 첫 차부터 이제 오르는 거니까요. 이 경기도 이제 주민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좀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50원 이렇게 200원 정도 오르는 거고요.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 그러니까 400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네. 나머지 이제 뭐 버스들도 그 이제 비슷한 정도로 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순환 버스는 4,500원 정도 인상이 된다 그럽니다. 예. 다만 이제 그 M버스라 그러죠. 광역 급행 버스 이거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거라서 이번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놓치셔서는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해서는 조조 할인, 또 영유아 요금 면제가 이게 또 전면 시행이 된다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조조 할인 같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이게 또 오르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는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또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렇군요.
또 그쪽 업계에서는 또 굉장히 또 민원 사항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요즘 또 이 서핑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 아찔한 일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 서핑 하던 사람이 해류에 떠내려가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오후 6시 22분께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이제 서핑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이면 다 이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동호회원 한 분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제 해경이 구조정 등을 급발해서 이제 수색을 해봤더니 송정해수욕장 남동쪽 3.2km 해상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시간여 만에 일단 무사히 이제 구조를 했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수영에도 능숙한 분이라 그래요. 음흠. 그리고 이제 수영 수트도 입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라고 이제 하는데, 일단 해류에 좀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수영에 능숙하신 분들도 이렇게 떠내려갈 수 있다. 이것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송정해수욕장은 뭐 부산 일대에서는 꽤 이 서핑을 또 많이 하시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또 뭐 아마추어로 가서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한 그런 곳이 조심하셔야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구조됐다니 정말 다행이고요. 자, 이 요즘 또 가을 축제 많이 열리고 있는데 울산시가 비슷한 축제들을 좀 통합할 계획이라고요? 네. 사실은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 흑자 축제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예. 이제 적자 축제고 뭐 그냥 지역 단위에서 그냥 그 동네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그리고 또 상황이어서 지역마다 축제도 또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거 좀 뭐 효율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지금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네. 또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역 축제 육성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울산시가.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중간 보고회를 이제 열었다 그러고요. 지금 뭐 지역 내 한 24개 정도 이제 축제가 있는데 이걸 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다 해서요. 예산 적정성도 판단하고 유사 축제를 좀 통폐합도 하고 그러면서 대표 축제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걸 지역 대표적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용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 어찌됐건 뭐 10월 중순 최종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도 좀 참고를 해서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걸 점수로 환산한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먼저 여러분의 문자부터 살펴볼까요? 6828님. 서민형 안심대출 신청에 힘들었습니다. 70점을 주셨네요. 그래도 어쨌든 신청은 하셨고요. 자, 5639님. 아이와 손꼽아 기다리던 화성 바둑대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됐어요. 아쉬운 마음 치킨으로 대신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점수 60점입니다. 계획했던 걸 못하셨으니까. 6993님 90점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술에 취해 도로 한복판에서 우왕좌왕하는 아가씨를 경찰에 인계해 집으로 귀가시킨 일로 아주 뿌듯했답니다. 잘하셨어요. 100점 주셔도 되는데. 이진주 씨, 몸이 안 좋아 월요일에 혈액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나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소중한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건강 확인해서 그러신가요? 예. 자, 0107님 50점 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오래간만에 긴 휴가 받아 아이와 서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환절기에 편도가 부은 고열로 병간호를 한 주였습니다. 휴가가 아깝긴 하지만 한편으로 휴가 냈을 때 아이가 아파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요. 좋고 나쁜 일 반반 있었던 한 주라 그래서 50점을 주셨군요. 자, 0107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어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 8877님 100점 주셨습니다. 1년 전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어제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요.
도와준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한다면서 100점 주셨습니다. 역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수로 이 한 주를 좀 평가해 보는 것도 재밌는데요. 여러분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점수와 함께 왜 그렇게 주시는지. 뭐 이 밖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뭐 적금이 만기됐다던가 혹은 뭐 승진을 하셨다던가 이러면 뭐 무조건 100점입니다. 뭐 200점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뭐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든가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된다든가 뭔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이러면 좀 점수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점수 매기면서 안 좋았던 건 좀 툴툴 털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남아 있습니다. 자, 지역 소식 먼저 포항으로 가볼게요. 박지영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포항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포항에는 지금 구름이 좀 끼어 있는데요. 네. 오후부터는 비 소식도 들어있고 또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허. 우산이랑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좀 쌀쌀해요. 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새벽에 잘 때 춥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 이불은 좀 넣어두고 그렇죠.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덮고 싶은데 이불을 빨아서 덮으려니까 또 너무 무겁더라고요. 아하, 저는 그래서 그냥 덮었는데 빨지 않고 추운 저도 건 그- 또 못 견디니까. 아.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무거운데 특히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이불 빨래 도대체 어떻게 하시나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봉사대가 나섰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도동 지역자원봉사대장 강영숙입니다. 예, 저희가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단체 해갖고 뭐 지역에 정화활동도 하고 뭐 그 저층 노인네들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노인네들이 그 이불 같은 거 그런 거는 정말 이런 세탁기에 막 못 넣어가도 못 하고 이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 사업을 해주면 어떻겠나 하고 회원들하고 간에 의논을 해서 4년 전부터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되셨어요. 네네. 그 우리 회원들이 한 19명 내지 20명 정도 되는데, 그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일주일에 뭐 매주 화요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그 밀어놨다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두 번. 보통 몇 개 정도가 이불이 들어오요? 이불이 많이 올 때는 한 4-5개 와요. 4-5개 오는데, 세탁기에 이제 뭐, 거의 한 개, 이불 빨래니까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요. 그래, 우리 대원들이 참 고맙고, 이렇게 봉사하는 정신이 없으면은 못하죠. 아유, 세탁기에 돌린다고 해도 넣고 빼고 말리고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불 빨래가. 네. 그런데 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참 고운 마음으로 이불 빨래 봉사를 해주고 계신 분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어르신들 위해서 이불 빨래 봉사를 시작한 게 벌써 4년이나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아직도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꼬박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불은 어떻게 어르신들이 직접 가지고 옵니까? 그러기엔 또 너무 무거워서요. 그러게요. 죽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홀몸 어르신들을 관리해 주시는 생활관리사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어르신들 찾아뵙고 또 필요로 하는 부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불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직접 빨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어르신 댁에 가서 이불을 갖고 오면 봉사대원들이 이불 빨래를 손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세요. 방은 비잡아 들으세요. 어느 거 가져갈까요? 이불 이거요? 들고 가가야지. 이것만 가져가면 돼요. 저희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포송포송하게 해가지고 갖다 드릴게요. 예, 고마워요. 제일 욕보는 분들이 빨래 빠는 분들이 내가 겪어봤지만 저희 이불이 참 진짜 무겁거든요. 무겁고 근데 내가 항상 이불 덮을 때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래 덮고 있어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예, 요거는 올려놓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잘해줘요. 내 죽을 때까지는 내가 못 잊고 못 잊을 거예요. 내가. 네, 이제 이렇게 좀 무겁지. 이제 지금 이제 4년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실 때까지 저희들이 힘이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아이고 눅눅한 이불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빨아다 주니까 잠도 잘 오고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어르신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셔서 앉아서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걸음을 못 걸으시니까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서 뭐 빨래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겨울 이불 손수 세탁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예. 고마워하셨습니다. 세탁 자체도 고마운데 또 직접 가지러 오니까 또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더 좋으시겠어요. 네, 또 이불 빨래뿐만이 아니라 더울 때는 선풍기도 가져다 주시고요. 네. 또 어르신 끼니 거르시지 말라고 반찬도 해주시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이 안 간 손길이 없었는데요. 네. 이렇게 마음 따뜻한 분들이 계시기에 다가오는 겨울은 더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에서 박지영이었습니다. 훈훈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포항에 이어서 이번엔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원주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기온 25도인데요. 한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빛나는 중앙동 골목학교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중앙동 골목학교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특강인데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민과 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또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강좌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날은 네 번째 시간으로 중앙동 캐릭터 코코왕을 활용한 퀼트 인형 만들기가 진행됐습니다. 코코왕이 중앙동의 캐릭터예요? 네, 마스코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이 참가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또 남성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20여 명의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성껏 바느질을 하면서 인형을 만들었는데 내 손으로 우리 동네 캐릭터 인형을 만들어 보니 재밌기도 하고 또 뿌듯하다고 합니다. 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루셔야 돼. 자, 어떻게 다뤄? 자, 보면은 옆면에 지금 요렇게 보시면 겉면에 코코양이 요렇게 나오게끔 하려면 요렇게 잡으셔야겠죠? 그럼 이거 짜치 제대로 하지 말아요? 이 겉에 선을 다시 한번 그려주세요. 예. 아 지금 이제 원본을 뜨는 거 원본. 이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코코왕을 만드는 거죠 지금. 아니 전 이런 걸 가이주를 처음 해보니까 근데 이거 집에 가고 싶어도 호기심이 생겨갖고 자꾸 하게 돼요. 이건 우리 중앙동 캐릭터니까 만들어야죠. 이게 과연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게 될까. 그래서 몸소 제가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중앙동을 나타내는 인형이라 그래서 중앙동에 살면서 자부심도 있고 해서 한번 나와서 해봤는데 재미있고 또 의미도 있네요. 지금 중앙동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죽어있는 침체된 지역이 됐잖아요. 근데 옛날 번창했던 그 모습으로 좀 다시 되살아나고 중앙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그 코코왕 아주 귀여운 모습 저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 캐릭터가 없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보통 탄생하게 그렇죠. 된 겁니까? 네, 코코왕은 미술을 전공한 중앙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직접 만들었는데요. 코코왕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코리아 할 때 코, 네. 또 중심과 가운데를 뜻하는 코어의 코, 또 중앙 할 때 앙자를 따와서 이렇게 이니셜을 따와서 이름을 코코앙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중에 중심이 중앙동, 네, 원주의 그렇습니다. 중앙동. 네, 그리고 예. 또 중앙동이 또 다시 빛날 수 있도록 또 모든 세대가 화합을 해서 함께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네요. 또 이 캐릭터 인형의 모양은요, 원주의 명산 치악산을 기본으로 머리는 치악산 정상에 있는 돌탑 3개를 또 눈은 중앙을 의미하는 한자, 가운데 중자를 활용해서 또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의미가 담긴 그 캐릭터 인형 상품이에요. 중앙동에 사시는 분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느 지역이나 이 도시가 발전하고 또 택지가 개발되면 구도심이 그 예전의 명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중앙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원주의 중심 상권이었고 또 대표 지역이었던 중앙동은 신도심의 개발로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현재는 노령 인구가 많은데요. 이번 사업은 중앙동의 새로운 변화와 또 활성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후원금과 또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또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고장을 더 사랑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현주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원주의 중심이었던 중앙동이 현재는 많이 낙후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낙후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보는 골목학교라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기획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면서 낯설고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의외로 너무 즐거워하시고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저희도 첫 사업으로 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이 이웃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친다면 중앙동이 정말 과거의 명사를 되찾으면서 명성을 되찾으면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주민들이 만든 귀여운 코코왕 인형은 취약계층 아동이나 독거노인, 또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또 10월 4일에는 중앙동 골목영화제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문자 계속 문자를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1570님 90점 주셨습니다. 문자 주제가 뭐였냐고요? 이번 한 주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됐습니다. 1570님 90점 주셨어요. 운동도 사흘하고 술도 반병만 마시고 예치금은 오늘 만기고 아주 행복한 금요일이라고 하셨고요. 또 1918님 99점. 지난 일요일 조금 넓어진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맞벌이하고 있어서 퇴근에 집 정리하다 보니까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요. 하지만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좀 힘이 난다고요. 전국 일주에서 커피 쿠폰 받는다면 모자란 1점이 채워질 것 같다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셨는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1918님. 자, 그런가 하면 유튜브로 황기정 씨 제주에서 소식 주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대요. 제주에는. 목수일을 하고 계시는데 비가 오면 일을 잘 못하시나 보죠. 비가 싫다고 하셨네요. 자, 유튜브로 오랜만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으니까 이분께도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실 때 이번 한 주 점수도 또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 드릴게요. 자, 지금 시각 3시 33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제주도 지방에 가벼운 비라면 부담이 없겠지만 지금 호우특보까지 내려지는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 동부의 경우 호우경보가 지금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산간 지역과 더불어 남부 북부에는 호우주의보, 전라남도의 거문도 초도에도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지방은 일요일 아침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특히 이렇게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오늘 밤까지는 다소 강하게 요란하게 비가 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상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전라북도 지역 빗방울 정도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고 내일도 빗방울 예상되긴 하지만 바깥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올라 서울, 세종, 대전 27도, 광주, 대구, 강릉, 제주 등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도, 습도는 40%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교통량이 늘면서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와 3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하기분기점부터 정체 심합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하남분기점에서 서하남 사이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이후 장수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시흥에서 송내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인제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진천터널 부근에서 정체고요. 더 가서 오창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그 밖에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 터널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일대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확진 농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몰 처분 대상이 되는 돼지 수도 6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강화도에서는 섬 전체 돼지의 33%를 살처분하게 됐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국방무관과 정무공사를 각각 초치해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에 서명한 교수 3,26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딸 부정 채용 방식으로 KT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점점 늘면서 전국의 양돈 농가들이 초비상이고요. 당장 이 돼지고기 가격이 들썩이면서 우리 밥상 물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지역 이슈 포커스, 지금부터는 대한한돈협회와 또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뉴스원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 농가와 또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 생생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한돈협회 이병석 경영기획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한돈협회 이병석 부장입니다. 자, 양돈 농가의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네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곳과 또 그렇지 않은 곳의 지금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과 그 주변 3km 내에 있는 그 발생하지 않은 농가들까지도 돼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직접 키우던 돼지를 이 땅 속에 묻어야 하는 농민들 마음은 참 참담하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그 첫 발생했는데 예. 아직까지 정확한 그 원인이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돼지를 다시 키우더라도 경기 북부 어딘가에서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처분 농가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차라리 그 폐업 보상을 하고 네.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어쨌든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가 많다는 말씀인데 지금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양돈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 지금 48시간 연장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동 제한 조치에 살처분 돼지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결국 그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오르는 게 아니냐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는 그 지난 그 17일하고 18일 그 처음 이제 전국적으로 이동 중지가 됐었어요. 예. 그리고 또 며칠 또 풀렸다가 또 이제 24일부터 이제 28일까지 네. 토요일 오전까지 또 이제 이동 중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는 또 이제 그 추석 전에 12일하고 13일은 그 또 도축을 안 했어요. 그 요거까지 합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약 한 40만 두 정도 돼지가 이제 못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40만 두요? 네네. 예. 그 돼지 두수를 쳐가지고는. 예. 그러나 이제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요 돼지들이 이제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농장에 이제 출하 대기하고 있던 상태에 있던 돼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돼지고기 물량에는 크게 이제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이제 그 이동 명령,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또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출하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돼지고기 값은 어떤지요? 한돈협회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게 추석 이전에 가격이 한 4,200원 정도가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가격이 이제 갑자기 5,800원까지 이제는 오르긴 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돼지 이동 제한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며칠간 돼지 도매 가격을 보면은 4,000원대 후반에서 5,000원대 그 초반 정도 사이에서 예.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하고는 있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대 초반 사이에서 일단은 네네네.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예. 만에 하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확산세를 보인다면은 당장 이 밥상 물가에 영향이 큰 시점 이 한돈협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경기도 그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부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최대한 그 방역을 통해서 이제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그 공급 물량은 그렇게 크게 이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빨리 진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양돈 농가가 가장 많은 곳이 충청 지역이 맞습니까? 충남 홍성 지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유, 더 이상 이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한돈협회의 이병석 경영기획부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북부와 또 인천 강화군 일대를 취재하고 있는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 연결해서 좀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정진욱 기자입니다. 네, 지금 현재 취재 중이시라고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강화에 있습니다. 강화에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첫 확진 후에 이제 11일째 맞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이 경기 북부에서 인천 강화로 중심축으로 옮겨진 양상이에요. 예. 따라서 이제 정부는 강화군의 방역량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네. 김현수 농식부 장관도 27일 날 강화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이제 다른 쪽보다 더 과감한 방역, 나아가 정부의 고강도 대응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강화군은 이제 강화군과 김포시는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 지자체와 함께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걸 확인이 되는데요. 예. 전국 전체 돼지농장 그리고 출입 차량, 사료농장, 도축장 대상으로 28일 정오까지 발령된 전국 돼지 일시 제한 이동 제한 조치를 추가 연장 방안도 검토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 추가 연장을 또 검토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분한 돼지도 벌써 6만 마리 돌파했습니다. 예. 26일 오후 7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살충 대상은 34개 농장에서 총 6만 2,365마리입니다. 예, 34개 농장에서 6만 2천여 마리. 말씀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850마리에 대한 살처분 이미 끝났고요. 예. 18개 농장에서 32,535마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 강화군 하전면에서 네. 9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예. 살처분 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하전면에서 이제 9번째 확진 판정이 내려진 건데 지금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인천시 강화군에서 4일째 5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지만 감염 전파 경로 등이 파악하지 못하면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데요. 네. 잠복기를 감안할 때 최초 확인된 파주 연천보다 먼저 강화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이 지역은 분노 퇴비화 시설이 5곳이나 있거든요. 네. 또 일부와는 통행하는 도로가 한정돼 있어서 네.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이 원인일 것이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강화군은 네. 이달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군 송해면 농가를 시작으로 해서 네. 6차 보론면, 7차 삼산면, 8차 월곤리, 9차 하전면까지 예. 강화군 내 5개 농가 ASF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이 중 5차 발생 농가와 6차 농가 그리고 예. 8차 농가와 6차 농가 간 직접 직간접적인 차량 교류를 확인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이 이렇게 약간 좀 삼각형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차량 간 이동이 확인이 됐다고요? 예. 그리고 9차 농가 같은 경우는 수칠 확정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연천시 농가와 직접적인 차량 교류를 파악했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지만 그래요. 앞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연천 농장보다 강화도 내 돼지 농장들이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도 더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아하, 그것도 새로운 사실이네요. 파주보다는 강화에서 먼저 시작됐을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 일단 뭐 현장에서 주민들 많이 만나보고 계실 텐데 지금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일단은 강화군 양도 농가들이 이제 애지중지 키운 돼지를 하루아침 이제 땅을 묻어야 하잖아요. 그러게요. 본인 또 돼지를 이렇게 구덩이에 파놓고 밀어넣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이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제 강화도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농가들은 정부가 살처분한 돼지에 대해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보상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축재 보험에는 돼지열병을 담보하는 상품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농가가 보험금을 보상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예, 이래저래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양돈 농가 농민들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까지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한데 이제 앞서 이제 주로 차량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북한에서 내려온 멧돼지 때문이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확한 감염 경로를 어떻게 현장에선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임진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임진강. 예. 강화도가 어떻게 보면은 파주 연천 지역이 이제 임진강을 다 끼고 있고요. 그러네요. 마지막에 임진강에 흘러가는 물줄기가 서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 지역 발생 농자가 촬영 교류가 없었던 칠착직 농가, 그러니까 강화도 성모도 3-3년에 이제 돼지탄 2마리만 키웠던 농가가 약간 미스터리예요. 두 마리밖에 없는데 이제 네네, 확진 판정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네. 이 그냥 돼지 농가인데 사실상 폐업 농가거든요. 예. 그리고 육지와 다하이제는 강화도 본섬에 성모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돼지 2마리 도대체 이 차량 교류도 없었는데 어떻게 걸렸을까? 이게 상당히 미스터리인 거죠. 결국 강물이다. 임진강에서 흘러나오는 네, 물에 의해서. 왜냐면 이제 파주 연천이 임진강 물줄기가 근접해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 물줄기는 강화도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예. 이게 동유럽의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가 다뉴브 강이었었어요. 그래요. 이것이 이제 임진강에 맥이 닿는 부분이죠.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학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진강 인근에서 물고기 사는 어부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어부들이 이제 돼지 농가를 방문하거나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과 접촉했을 가능성. 아하. 또 하나는 이제 식량난이 심각한 북한에서 예.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돼지를 먹고 나서 예. 내장이나 이런 것들 이제 임진강에 흘려보내면 임진강에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어제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네, 확인된 건 아니고. 예. 네, 이런 설도 있고요. 네. 한데 이제 함경부 소속 국립과학원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임진강 등 적경 하천수를 대상으로 예.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했지만 검출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이렇게 발표했지만 주민들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자, 곽재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예, 아침 어느새. 저녁으로 또 예. 쌀쌀하고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가을에 가기 딱 좋은 곳에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소개해드리면 2번 놀라실 텐데요. 안 놀라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좀 실망하실지도 몰라요. 거기 서울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이런 반응이실 텐데 네. 잠시만요. 좀 실망하기에는 이르고요. 또 들어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이렇게 2번 놀라실 거예요. 뭐 놀라기 전에 어쨌든 서울에 있는 아주 가을에 가기 좋은 산책하기 좋은 곳,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일단 추리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인데요. 예. 서울 동부권에서 대표적으로 가족끼리 또 연인끼리 산책하러 가기 좋은 곳이잖아요. 전 처음 들어봐요. 북서울 서울 꿈의 서울. 네, 예. 꿈의 숲 꿈의 여기가 숲. 이제 대표적인 산책지인데요. 네. 여기에 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하는 건 제가 이제 남자 학생의 목소리로
소리로 좀 힌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곧 들으실 현장 소리 맨 뒤에 숨겨놨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제 제가 북서울 꿈의 숲 현장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평화로운 그 현장 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예. 잡으러 간다. 이미 잡으러 간다. 조리원 동기들이랑 놀러 왔어요. 둘 다 2세요. 15개월. 가깝고 애들 놀기가 좋아요. 움직이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가지고 좀 다녀도 위험하지 않고 그래서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비눗방울, 비눗방울. 여기.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자, 이게 발레 밟아요.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 한미랑 동생이랑 엄마랑 꿈의 숲에 와서 골프하고 있어요. 재밌는 기분이에요. 느려서 재미없었는데 점점 빨려져서 재밌었어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위로 올라가 아래로 가는데 걔는 옆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신기했어요. 아, 뭐 숨겨놓은 게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를 네. 이 아이가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앞서 그 여자아이는 골프를 쳤대요. 엄마랑. 할머니랑 엄마랑 장난감 골프를 예. 또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뭐가 좀 특이한가 보죠? 네, 맞습니다. 좌우 옆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인데요. 오. 여기를 가시면 경사형 엘리베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예. 국내 최초로 어허. 각도 변환이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입니다. 네. 예. 이 엘리베이터가요 다 투명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점점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이렇게 한눈에 다 내려다 보여서 네. 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예, 다 내려다 보이는군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여길 가면요, 예.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도 많이 드는데, 음. 저는 사실 이제 홍콩에서 예. 빅토리아 피크라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이런 경사형 기차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다 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예, 거기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스위스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스위스에 가보셨던 여기도 분들은 아직 안 가봤다니까요. 북서울 꿈의 숲도. 예. 여기 가보시면 그런 느낌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좀 받으실 수 있는데, 예. 스위스 가셨던 분들은 또 산악열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엘리베이터가 북서울 꿈의 숲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푸릇푸릇한 풍경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지금 꼭대기 전망대가 공사 중이라서 예.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무슨 공사라고 있습니까? 보수공사라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네, 더욱더 예.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을 맡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카페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면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또 카페에도 가서 좀 이렇게 풍경도 보시고 예. 여러 가지의 추억들을 좀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옆에도 풀들도 많고 나무도 많고 예. 산책길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가시면 정말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오실 것 같은데요. 예. 북서울 꿈의 숲이 사실 굉장히 넓어요. 어허. 그래서 이곳저곳 갈 만한 곳이 참 많은데요. 또 우리 시민들은 어떤 곳들을 추천을 네. 하는지 다양한 목소리도 담아봤습니다. 네. 호수라고 그래야 되나 연못이라 해야 되나 저기 주변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경치나 이런 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나 뭐 그런 것들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주변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 잔디광장 분수도 좋은데 전망대 쪽에 올라가면 확 트인 서울 시내 이제 강북 쪽, 노원 쪽 이쪽을 다 볼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도 어른들도 같이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밑에는 뭐 아무 데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오면은 높은 데서 내려보면서 먹는다는 게 좋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친구하고 동감이에요. 이렇게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높은 데서 바라보는 풍경이 또 틀려요. 좌식으로 된 그런 책 읽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좋고 또 저 위에 산책길 있는데 입구부터 전망대까지 올라오는 그런 산책길도 가을 코스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서울에 이것만한 곳이 없다. 최고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진짜 가고 싶은 이유가 가을 정말 날씨도 좋고 하늘도 높고 이렇게
굉장히 전망대 올라가면은 탁 트인 그 네, 시야가 맞아요. 굉장히 시원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건물들도 사실 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걸 또 이렇게 확대 이렇게 뒤에서 보면 또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굉장히 넓다면서요, 이 숲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보여요. 뭐 한양대 예. 쪽도 다 보이고. 네. 그래서 동부권 최고의 전망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평일인데도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요. 또 네.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데이트 산책하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요. 네. 정말 무엇을 하든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셨나 봐요, 네. 우리 곽재현 리포터도. 책 읽는 공간도 있다면서요. 네, 북카페도 있어가지고 예. 가서 이렇게 빌려줍니까? 책도 아니요, 그 빌려가지는 못하고 가져가요. 그 안에서 그 볼 볼 수는 수 있어요. 있고. 네, 예.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면은 아이들이 일단 굉장히 활발하게 뛰어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밝은 에너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받아오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주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 그렇죠. 풀밭 위에서. 네. 예. 이용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 좀 기억해 엘리베이터 두셔야겠는데요. 이용 시간이 있어요? 네. 예. 전망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려면 월요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을 하니까요. 네. 이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아까 들어보니까 저는 낮에 가진 않았는데요. 이 낮에 그 햇빛이 쨍하게 비치면 또 그게 그렇게 예쁘대요. 글쎄요, 전 낮에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낮에 그 푸릇푸릇함, 햇빛 예. 쨍한 거, 이런 눈부심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해가 지고 나면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하니까 네. 노을 또 야경까지.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꼭 한번 가서 감상해 보시면 행복한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 어딜 갈까, 무슨 계획을 세울까 하신 분들 여기 북서울 꿈의 숲 네. 추천해드립니다. 곽재현 리포터 내일 결혼하시잖아요.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특별히 활기차게 방송해 주셨네요. 결혼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하고 있겠습니다. 네, 곽재현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100점 만점에 뭐 100점 주신 분들, 50점 주신 분들 점수가 다양해요. 다양한 삶을 살아오셨다는 얘기겠죠. 자, 주말 휴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도 드릴게요.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